비교 차트 하면서 종군당 홀딩스하고 포스코 부분들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늦게 오신 분들까지 차 한 잔씩들 하시면서 쿠키 하나씩 드시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들이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우두둑, 저쪽에서 우두둑, 아무 때나 그냥 우두둑 나오니까 아주 그냥 갈피를 못 잡아. 그래서 작년부터 씨를 쭉 뿌려놓은 종목들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좀 새싹들을 좀 키워 나가야 되겠죠. 키워 나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행부님 어서 와요. 카레 먹었어요? 노란색 먹었는데 노란색 주네. 오늘 쉬 조심해야 되겠어. 쉬. 자, 그러면 시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큐부터 갑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또는 처음 오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한번 들으세요. 듣고 과연 한수가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박수도 받고 필명도 기억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기분 좋아 보여요? 언제는 기분 나빠? 한수가 뭐 장 빠진다고 아유 죽겠어요 그러고 장이 좋다 해서 좋습니다 그러진 않잖아. 맞죠? 남들이 보면 도라이라 그러지. 아유 주능시키는 어찌 그냥 장이 나빠도 그냥 외치고 장이 좋아도 그냥 외치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지? 갑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 요즘 들어서 시장은 외칠만 하니까 또 외쳐요. 외칠만 하는 거니까. 자, 요즘에 종합주가지수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냥. 어제 잠시 흔들렸어요. 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진행됐는데 차익 실현이 되는 그 부분을 요 근래 들어와서 누가 좀 사느냐? 요즘에 누가 좀 사고 있습니까?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누가 사고 있어? 요즘에 둘째 보석이라는 아이가 크고 있어. 보석이. 이름을 보석이로 지어버렸어. 보석이. 그렇죠. 아주 그냥 기간이 요 근래 들어와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좀 됐어요. 오늘 아침까지. 점심시간까지 되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약 한 1,500억, 1,600억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오늘은 외국계 수급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죠. 옵션에 대한 만기일인데 다들 뭐 옵션 만기일날 뭐 조심해야 된다 어쩌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옵션에 대한 만기일이나 선물에 대한 만기 그날 당일에는 크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뭐 전날이나 후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 당일은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이 현재 종합주가지수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도 코스피도 중요하지만 코스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형과 동생이죠. 형과 동생인데 첫째 형은 아주 부모님 지원 엄청나게 해줘서 아주 멋지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형만 그냥 학원 보내주고 돈 대주고 뒤에서 뒷바라지게 해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장난만 이뻐하잖아. 장난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장난만 이뻐하죠.
맞나요? 예. 그러니까 둘째가 삐졌잖아 지금. 삐져가지고 입이 닭발 나왔지 지금. 입이 닭발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은 봐줘야 된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코스피 지수 바닥에 있을 때 저평가 종목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많이 안 보게 됐죠. 악재된 부분이 많았으니까.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 저 부분이나 여기 이 부분이나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코스피 대형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L전자 부분들, 전기전자 부분들이 다 같이 지금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떻게 가요? 동료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VIP 가족분들 다 모였네? 아주 독수리 용지 다 모였어. 지금 단체로 가잖아. 금융주도 단체, 전기전자 단체, 여기 관련된 소형주 그룹도 단체로 다 가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두두두둑 앞전에는 삼성전자 한 놈만 갔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후발주들이 지금 다 따라와. 즉 선발대가 이끌어주고, 그죠? 선발대 삼성전자 부분들이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계열사 부분도 같이 가고 있어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부분도 역할 분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가가 올라오게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장에 집중해야 될 타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사? 우리는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는겨? 여기서 사는겨? 어디서 사는겨? 바닥에서 사야지. 최소한 바닥에 추세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사 나가야 되겠죠.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그래서 현재 옵션 만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5일선의 각도를 타면서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하나씩 보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새 정부가 이제 나왔죠? 새 정부에 대한 출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새 정부가 나오면 투자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생길까요? 그렇지. 기대감 생기지. 근데 지금은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대감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기대감만 있는 거하고 기대감으로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욱 더 집중해야 된다고. 요 앞전만 하더라도 참 주가라는 것은 웃기죠. 한 달 전인가요? 지금 5월 10일이니까 막 딱 한 달 전이에요. 딱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온다 했어? 큰 거 하나 온다 했잖아. 큰 거. 아 죽겠네 하면서. 예? 여기 아니지? 그렇죠. 쫀 부장님. 그때 우리 무방에서 같이 할 때 우리가 장중 무방 할 때 월요일날 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 했냐면은 여기 왔죠. 여기.
칼빈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이래가지고 연일 동안 계속 9시 뉴스, 언론, 뭐 증권사에 대한 부분 계속 나왔잖아요. 4월 9일 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서 공포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세뇌가 돼버리는 거죠. 주가의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부분이 아니라 주가의 가격 부분에서 자꾸 빠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서 전쟁 나나요? 라는 질문도 누군지 필명은 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셨어. 전쟁 나면 안 돼요 하면서. 결국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면 우리는 조금 남아있는 돈들을 요 바닥 부분에서 산다고 했어요. 그날 거기 가서 방송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 도망가 버리면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세장은 어떤 것도 먹고 가느냐. 뭘 먹고 가죠? 악재. 항공모함을 먹고 가는 거지 그냥. 근데 시장이 항공모함 나와버렸어. 사실상 어제 많이 흔들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어제 빠진 부분을 커버해버렸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로 계속 쫙 뽑아내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종목들에 대한 힘들은 지금 단기 조정 파동을 거쳐서 다시 또 불기둥을 뽑아내고 있어. 그만큼의 가치 부분들이 너무나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계속 꾸준히 해왔던 기관 투자자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릴 때 그들은 계속 매도했어요. 오늘 올 1월달부터 거의 4월달 5월달까지 계속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것들을 좀 남겨놨다는 거죠. 화요일날 그 얘기했죠. 외국인 땡기면서 니들이 안 들어오고 100이나 봐라. 들어올 때까지 땡긴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여기 오늘 주식 싸게 살라고 기다리신 분 있죠? 결국 싸게 안 준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까지 따라 들어올 때까지 주가 상승 나와요. 이제 몰라 이제 알아서 해. 여러분이 봤을 때 바닥에 대한 탈피는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바닥에 대한 탈피 다 나왔죠. 코스닥도 다 나왔어. 코스닥은 조금 이제 소형주에 대한 부분도 대형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형사 부분도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가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석에 대한 부분도 잘 가려놔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배당까지 준다면 꾸준한 배당을 했다면 그 기업에 대한 안전성은 찾아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들도 똑같은 우리하고 투자자예요. 그렇다면 그들도 안전자산을 좋아합니다. 손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불확실성, 두려움,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작년부터 걷어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있는 부분들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부분과 나라가 조금씩 이제 되찾아가면서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외국인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죠, 진짜. 그렇게 어지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투자의 경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방송 같이 하면서 여기서부터 왜 외국인들은 계속 안 나갈까라는 생각을 했죠. 기억들 나시나요? 한수가 왜 안 나간다 했죠? 기관 투자자는 계속 그냥 연일 매도하는데 요놈들은 계속 매도 안 하고 계속 매수해 그냥. 쟤네들은 도대체 왜 매수하는 거야? 왜 매수한다 했죠? 기억나시는 분? 플러스 5점 갑니다. 먹을 게 얼마큼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얼마만큼 있어요? 기대감도 있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기업 저평가됐던 부분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니까 가격이 싸고 가격이 싼 거지 기업에 대한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도망갈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 수준에서도 어떻게? 미국 금리 인상 나왔잖아. 원래 미국 금리 인상 나오면 서로 빠져나가겠다고 외국계 자본들 맨날 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안 나갔던 이유들은 결국은 이렇게 시장을 불기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년 동안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의미가 어떻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한수가 드러낸 것도 아니잖아. 그들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전에 어떻게 움직였나? 여기 앞전에서도 과거에 88년이나 이럴 때 이때도 상당히 금융주들이 많이 이뻤습니다. 그 중에는 이 증권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여기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오래 겪습니다. 거의 한 14, 15년 바닥을 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에 대한 역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짧게 보는 견해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안 힘들었던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서 기회를 본 투자자와 매번 나갔다 들어왔다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시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힘들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다 단타 쳤거든.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 근데 단타 치다 보니까 계속 가버려 그냥. 계속.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보고 좀 더 마음의 그릇을 키워라. 요걸 얘기하고 싶어요. 요게 가장 시황 부분에 대한 팩트입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이 많이 버블라 있다면은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이제 막 초입 구간에 대한 시작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요 근래 어떤 종목들 좀 강하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것들 좀 강해요? 요즘 전체적인 시장이 괜찮아졌잖아요. 한 달 사이에 딱 한 달 지났는데 완전히 그냥 판도가 바꿔버렸잖아. 맞죠? 네, 느끼죠? 해도 돼요? 무방인디? 잘 골라서 해야지. 다 둘러버리면 안 되지. 동료부장님. 잘 골라서 해야지. 요즘에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지만은 오늘 요 근래 LG전자 봐봐. LG전자 날라가 완전히.
LG전자 날라가고 우선주도 날라가요. 우선주가 더 날라가. 6% 나와 6%. 그러니까 본주하고 우선주가 계율이 엄청 크니까 본주 좀 가면 이제 우선주가 1, 2, 3 저렇게 가버려요. 맞죠? 각도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사 나가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우선주들에 대한 추가 피라미딩까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 나갔던 부분들. 먼저 오신 분들은 좀 가격적인 부분이 쌀 때부터 계속 사고,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면 어떻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고, 그렇게 계속 다 사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 17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바꿔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금융주들도 잘합니다. 금융업도 요 근래 들어와서 상승세 좀 잘하고 있던데. 그렇죠? 금융업에는 뭐 은행 부분들, 그 다음에 증권 부분, 보험 부분.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은 앞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기억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시황하면서도 금융주 부분에 대한 증보에 대한 것들 많이 얘기했죠. 무료 추천주로 뭐야? 삼성생명도 갔잖아. 삼성생명 잘하고 있네요. 삼성생명 보유되신 분 있어요? 문제는 보유하시는 분이 있어야 좋은 거지. 보유되신 분들 7번. 맨날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지 말고 큰 거도 한번 사보세요. 큰 거도 사봐. 그래도 많이 샀네. 명품주도 살 줄 알아야 자신의 투자가 명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유됐으면, 나는 골고루 잘 담았다. 대형주도 담고, 소형주도 담고, 다른 것도 담았으면, 이번 장은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바닥경이 닿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박수 치는 거지. 담은 사람 있으면, 박수 치는 거고. 사실상 우리는 전량 시간마다 기가 떼기떼기하게 얘기했죠. 이 10만원 이 하단부의 밑에에서는 너무나 싸다. 그냥 매달 그냥 적금보다 훨씬 더 괜찮다 하고 담았던 부분이에요. 결국 요 라인까지는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은행주들도 업종이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증권주까지도 오늘 급등성이 많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 요 근래 우리가 소개했던 부분이죠. 잘하네요. 배당까지 조각하면서 잘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가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추세 타고 갑니다. 가는 놈은 같이 가요. 근데 못 가는 놈은 계속 못 간다. 지난번에 포스코 봤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포스코하고 정은당 홀딩스하고 포스코 우하양 계속 할 때 얘는 여기서부터 상향 푸신 나오죠. 얘는 계속 날아갈 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추세를 타라. 업황에 대한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 뒤로 가는 거 가면 안 돼요. 지금 무조건 어떻게? 위에서 매달려 있어야 돼. 그래야 조정을 받더라도 이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오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우상향 패턴이 진행됩니다. 근데 우하향 패턴은 단기간에 상승 반등파동 나오더라도 내려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힘이 더 세다. 이게 바로 추세 부분이에요. 참 쉽지만 어떤 한 종목에 너무 심취돼 버리면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고집과 아집은 조금씩 버려나가고 시장에서는 인정하는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더 이롭더라. 마음의 상처도 덜 받더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틸 놈에게 버텨야 돼요. 지금의 정치 관련주들 대선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매달린 분도 많아요. 진단도 오고 바꿔나가야 될 부분에서 바꾸지 못한다면 이번 장에는 전부 다 소외될 겁니다. 아우 손실이 나서 어떻게 그냥 팔아요. 그래서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인정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손실 나고 있는 종목들을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을 인정해야 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언제 내가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인정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언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지금 지금 그렇지 뭐 지금이랄 수 있죠. 생각이 거꾸로 갈 때 생각이 거꾸로 갈 때 인정이 된다. 맞죠? 그것도 거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는 안 내도 인정 안 하신 분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본전심리. 아유 쑥을 저 기업이 얼만데 그냥 본전심리인데 그냥 아 얼마 가야 되는데 맞죠? 오늘 공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신 분 중에 거의 절반이 될 수 있어. 공감되시면 1번 눌러봐요. 아 그냥 포스코 얼마짜린데 자산 가치가 이거 50만원짜리 50만원짜리고 근데 이거 계속 뒤로 가네 이거 죽겠네 진짜 이거 왜 자꾸 계속 뒤로 가는겨 이거 그만큼 가치가 없나? 35만원 30만원이요 그냥 아주 그냥 고점 대비 70만원이지 예. 고점 대비 반에 반토막 나버렸어요. 너무 싸다 그냥. 그래 시작을 놈들아 죽여라 죽일게. 시장은 죽인다고 얘기하면 진짜 죽여요. 함부로 그러고 하지 마. 그래 죽일게 하면 죽인다니까. 배째요 아주 그냥 배째해버려. 겁나죠? 무서워 진짜. 추세 계속 저점 깨. 근데 얘는 어떻게? 계속 우상향이야. 조정 받죠? 당연히 조정 받지. 근데 우상향이야. 어떻게 된 거지? 업황에 대한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스코로 고생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고참인들 중에서는 포스코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업황도 되는 놈에서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초보투자는 그랬어요? 고생했죠?
이제야 좀 다르지만 이 구간에서 완전히 클라이막스 나와버렸어. 여기다가 몰빵하신 분도 제가 알아요. 몰빵하신 분도. 그런 몰빵을 하신 분들이 쉽게 생각이 바뀔까요? 그 어떤 고수가 오더라도 그분 못 바꿔. 몰빵을 쳤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들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승부를 보지 않은 이상 몰빵이라는 단어를 할 수가 없어. 물론 30년 동안 그 이상의 시장을 경험하고 하신 분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조건이 되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근래 들어와서는 다 상승 나와버렸어. 진짜. 즉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반란이 나와요. 이거는 굳이 한수가 얘기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보면 반란군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닥에서 지금 탈피 다 나왔죠? 바닥 다 나오고 탈피 나오고 추세까지 나왔어요. 망설일 필요 별로 없어. 근데도 뒤로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시를 꾸준하게 해 나가야 좀 더 좋은 투자처를 매번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아집과 고집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친구가 아니더라.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아주 괜찮다. 그러면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어요. 안 가는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실상 몸의 피로도도 많이 쌓여요. 짜증도 나죠. 우리도 다 합니다. 우리도 진상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그냥 탈피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우 힘들어 진짜. 아우 죽겠어.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저번에 주도주 한번 출발이 되면 몇 년 정도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그렇지. 지금은 묵은지에다가 요번 장은 분출 나올 때까지 갈게요. 이 포스코도 봐요. 2002년부터 거의 나와가지고 거의 5년 갔어. 근데 여기가 지나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나가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건 지수하고 같이 갔죠. 지금은 종목 플러스 지수하고 같이 가요. 앞전에는 지수는 못 가고 종목만 갔지만 이제는 같이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같이 갈 때가 힘이 더 어때요? 같이 갈 때가 힘이 더 어떻습니까? 더 세다. 이때 지수도 갔잖아 이거. 지수 갈 때 같이 가는 놈들이 더 강했어요. 지금에야 이제 못난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지수와 갈 때 간 놈들이 더 셌단 말이에요. 많이 눌렸잖아. 보상 받아야지. 이번 장 보상 받을 거예요?
이번 장 보상받으러 가자. 9번. 아이고 대슈. 아이고 힘들어 죽겠슈. 8번. 이제 보상받으러 가야지. 많이 퍼졌잖아. 아유 많이 퍼졌잖아. 이제 찾으러 가야지. 이제 찾으려면은 정신무장도 제대로 돼야 되고 마음가짐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한 번씩 울 때도 있어. 그러면서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을 겪고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 샀던 증권주 부분들, 저번에 NH투자증권 우승주 얘기하면서 유진이도 얘기했죠. 다 바닥 샀어요 완전히. 진짜 VIP 가족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늦게 왔어요? 뭐 사요? VIP 가족분들 뭐 사라 했어요? 늦게 왔어? 담아놔야 돼? 뭘 담아? 증권주. 없어요? 증권주. 뭐부터 사요? 증권주. 계속 증권주. 그게 한수가 할 일이에요. 가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에 있을 때는 꾸준히 모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근래는 다 같이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막 나오는 것들은 조금 소개시키기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가치 부분들이 추세를 타고 가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큰 종목 중에 이제 잘 이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그 위에서는 이제 좀 멈춤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후발주들이 끌어올려주면 지수에 대한 과정들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또 따라가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타이밍도 지금은 잘 봐야 돼요. 단기간에 상승분이 나왔다면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현금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잘 나눠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이번 장의 전략이고. 이번에는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그 얘기했어요. 이번 장은 멀리 갈 것이다. 대신에 멀리 가는데 체력도 길러놔야 되고 그 다음에 쓸 돈도 있어야 되고 물량도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과거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PPT에서 사진 하나 봤죠? 등반 사진? 여기 있네. 한라산 등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긴 호흡들을 잘 하셔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미지 볼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탤런트 박신양 씨예요. 스타 강사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러시아로 유학 갔을 때 그 힘들었던 유학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들, 막 이제 갓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그러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또 공부에 대한 것들도 있고 자기에 대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됐는데 질문을 막 하는데 박신양 씨 그때 러시아 갔을 때 유학 시절에 그 힘들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막 이런저런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하다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내용을 여기 러시아에 있는 교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됐냐? 약간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교수한테 하소연했겠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이런 시를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힘듦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악재나 호재는 많이 나왔지만 악재가 더 우세로 많이 나왔습니다. 참 기회를 본다는 거 말은 쉽지만 여러분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가치를 보고 있지만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가치보다는 주가를 먼저 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과거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공이 쌓이는 거죠. 이때 그때 보니까 조정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많이 떨었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왜 떨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떨었을까? 여러분은 주가가 빠지면 왜 떨립니까? 1번 기업이 나빠서 2번 이익이 난 것들을 뺏길까 봐서 3번 두려움 때문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주가가 많이 빠지면 기업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기업의 내용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는 두려움이나 또는 이익이 나는 부분들,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고통도 받아야 되고 인내도 가야 되만이 수익이란 게 있죠. 이 대가를 뺏겨버릴까봐 결국은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3번을 두려움을 계속 겪다 보면 나중에는 2번으로 옵니다. 3번도 기분이 있죠. 두려움을 계속 겪다 보면 이제 그걸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걸 못 느꼈다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고통을 많이 즐길 수 있는 투자가 된다면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제 경험상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공감돼요? 공감되면 1번. 그러면 시장이 언제 수익을 주고 언제 타이밍을 볼지는 스스로 조금씩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정도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뺏겨버릴까봐 나중에는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내려오지만 최초 이 매수했던 이 바닥 자리는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물론 브렉시트나 이런 갑작스러운 엄청난 큰 폭락이 나오면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지만 이 하회는 잘 안 하더라. 지금은 이게 첫 번째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수익으로서 결과물을 낼 때 그때의 성취감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거는 이 강의를 보면서 저도 와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만 추구했지만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강의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겨냈을 때 성취감에서 목표를 찾고 자기의 삶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가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VIP 가족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오로지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면 시장도 재미없고 투자도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목적에 있는 삶을 이용해서 삶을 가기 위해서 이 주식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주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된다면 더 재밌을 거라는 거죠. 똑같이 주식처를 하지만 각자의 다 의미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의미를 찾아서 간다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인연이지만 오래 갈 것이라고 봐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좋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해 나간다면 이 시장의 이 긴 호흡들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의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되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우리가 선택했는데 사실상 질문을 보고 강의 같은 데에서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더 이걸 해서 더 불행해져.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씩 꼽아봐야 돼요. 답은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희한하죠? 알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단타 안 해야 되는데 내일 되면 아침장에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8시 30분에 한수 방 안 여나, 안 여나 지금 손 다 씻고 세수 다 하고 화장품 바르고 딱 정자세 앉아가지고 그냥 타자 두들기려고 지금 준비. 마우스 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한번 보고. 맞죠? 우리 가족분들 말고 우리는 아침에 등지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답을 찾기가 힘들다. 진짜 투자하려고 마음먹었으면요 좀 큰 마음 가지고 하세요. 진짜 이 정도의 기업을 믿을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을 때도 있어요. 너무 믿었던 기업들이 반대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잘못했구나. 손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면서 이놈의 들어온 시장 나 나간다 하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시장이 좀 이뻐져서 우리나라 시장도 점차적으로 더 가면 이제 박스 돌파했잖아요. 들락날락 하겠죠. 근데 시사한 바는 출발의 라인들은 그려냈어요. 나중에 안 올 것 같아요? 또 와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오면은 이제 단기 고점이 먹을 게 없어. 너희들이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올 때까지 땡긴다. 올 때까지 땡겨가지고 고점에 딱 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에이 한수아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도 그랬어. 차화정 간다 뿅 간다 계속 얘기했는데 안 사요. 기술적 분석 드리면서 이봐 이거 종합주가지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우리네. 봉우리가 세 개요. 이거 기술적 분석은 뭔가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는 분 적어 보세요. 3봉 나왔잖아, 3봉. 삼천정 나오니까 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정 받아. 여기 날 되게 아팠어요. 이게. 여기 5월 25일이에요. 안 봐도 알지. 왜냐면 네, 저도 찌릿한 자리니까. 네. 저도 찌릿했습니다. 찌릿? 아 찌릿한데? 네. 아이 썩을놈 새끼들 그냥 그렇게 찌릿하네 그냥.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바로 들어버렸지.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왔죠. 아마 여기 부근에서 어디서 펀드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거의 손실이 아니면 거의 이제 본전 왔을 거예요. 이제 본전입니다. 이제 11년도 12년도에 펀드 가입하신 분들 아마 지금까지 이제 본전일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기업에 대한 가치 추세 나온다면 꾸준하게 매수 보유하고 가야 된다. 이번 장에는 안 써먹은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안 써먹은 기업들이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가? 간다간다 뿅간다. 간다간다 뿅간다는 우리 거잖아. 아니, 다른 분들은 말씀들을 안 하시는가 봐. 어때요? 어려워요? 강의가? 강의가 어려워요? 1번 아니면 지금 집중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2번 어려운가? 우리 VIP 가실 분만 얘기해. 지금 얘기하신 분 다 우리 VIP 가실 분들이요. 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초집중이요. 아 초집중이에요? 네. 이번 장에 안 써먹은 기업들이 멀리 가고 주도주가 된다. 멀리 가고 주도주 된다는 거예요. 기아차도 이거 가기 전에 뭐 써먹었나요? 맨날 그냥 만년 진상이지 그냥. 진상 중에 진상이요. 맨날 그 자리에요 그냥. 여기에서 바닥에 샀던 사람들도 2000년대에 바닥 샀던 사람들 9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가슴이 떨려요? 동네 부자님 많이 바뀌었죠? 이제 뭔가 추세가 보이고 뭔가 느낌이 오잖아. 맞죠? 계좌가 무서워? 그래 무서운 거 한번 봐야지. 무서운 거.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삼성전자잖아요. 오늘 길동이 나왔네 그냥. 길동이 거 딱 보면 그냥 다 끝이지 그냥.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200%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요런 거는 박수 받을 만합니다. 요런 거는 박수 받고 기운들을 가져가셔야지. 아주 그냥 도준이도 언제 보유를 해가지고 아주 도준이 그냥 계속 날아가던데. 요번에 233%, 234%.
본주 우선주 다 들고 있어. 그죠? 코이브까지. 모아테도 가져갔어. 아주 그냥 한 번 잡으면은 끝장내버려 그냥. 아주. 끝장내버려요. 아주 예.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삼승자가 이제 너무 답답하다 이제. 답답하다고 하니까 보신 분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보기만 보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 남겨서요. 같이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주가도 해주고 힘든 부분 있으면은 또 한수가 토닥토닥 해주잖아. 토닥토닥 해주고 인터넷이지만 그래도 매일 만나잖아요. 그래 더 의미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방장님도 그렇고 요즘 후기들 많이 올라오죠?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씩 안 올리고 딱 뭉탱이로 그냥 올리잖아. 뭉탱이로 딱 안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딱 뭉탱이로 하나씩. 그 다음에 월간으로 몇 달부터 몇 달까지 얼만큼 바뀌었는지. 요번에 50% 올라왔대. 작년 7월 달부터 해서. 종합주가에서 봐도 7월 달에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요때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많이 했나? 작년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많이 했다고 기억나나요?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런 것들. 특히나 우리 태음물산 있는 것들. 요즘에 태음물산 얘기 안 하죠? 왜냐면 이건 추세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또 이건 철수 아저씨 관련이야. 철수 아저씨 낙방됐잖아. 그냥. 그죠? 그러면 이제 됐어. 아이고 철수 아저씨 수익 줘서 감사합니다. 1, 2, 3 하고 끝. 그냥 끝. 그럼 됐습니다. 그냥. 요런 것들을 이모작을 많이 좀 맞췄어요. 맞으면서 여기 좀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모작보다는 지금은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모작보다는 끌고 가야 돼. 시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모작 배웠으니까 이모작 해야지 하다가 더 간다. 잘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신 만들었던 방장님도 박수. 그래서 요거 같이 이번 장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우리가 별다른 기술을 맨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준점을 가져서 거기에 맞게끔, 물론 이거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많아요. 그거는 잘하시는 분의 고통에 대한 몫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인내의 부분들은 보상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약 9개월 만에 9에서 10개월 만에 50% 나온다는 거. 그것도 전체 계좌 50%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 올해까지 결산이 내면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구경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가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죠? 시장이 된다면. 맞나요? 자, 박수도 보내드리면서 공감되시면 1번들 눌러보겠습니다. 보면 신림도 7월달이죠. 좀 타이밍이 좋았어요. 사실상. 그죠? 신림도 7월달이 거의 7월달에 이 종목을 계속 샀으니까 사실. 계속 사모았으니까. 대형물산. 소형주만 우리가 많이 모았죠. 그 당시에는 대형주는 많이 없었어요. 대형주가 만약에 포지션이 2라면은 소형주가 거의 8이었지. 요 근래 들어와서는 좀 많이 바뀐 거고. 그렇죠? 그때가 이제 브렉시트를 맞았던 부분이라 가격들이 참 쌌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진입, 첫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진입이 중요해야 돼요. 근데 보통의 투자자의 첫 진입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요런 데잖아, 요런 데. 그러니까 처음 시장 들어오면 한 대 딱 맞고 오메 아우 힘들어 하고 바닥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 딱 하죠. 손절 딱 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 상승한다. 그게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루어왔던 시장의 원리, 시장의 사이클이에요. 첫 타이밍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과연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승력이 있냐 없냐를 생각해야지. 그게 안 된다면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뻔히 바라보면서 손 안 나가신 분 꽤 있을걸요? 간다 계속해도 손 안 나가신 분 있을 거예요. 솔직히 1분 눌러봐요. 그래서 한수가 그림 하나 준비했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와, 봤는데 계속 가네. 죽겠네 지금. 와, 계속 가네 진짜. 죽겠네 진짜. 아, 한수 계속 간다는데 그냥 죽겠네 진짜. 울어버리지. 재밌죠? 그렇다고 울지는 마요. 돈만 있으면 다 기회는 주니까. 대신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매수로 나갈 수 있는 교육이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의왕이잖아, 의왕. 지금까지 맨날 토끼 그냥 빨간색 권투 글러브 끼고 빠밤빰 맨날 나는 화났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울어. 맨날 화만 내다가 그냥 손절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다 놓쳐버리니까 울어버리지. 그래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번 장에 한수하고 공부해. 여기 산 증인들이 있네. 산 증인들 얘기해봐요. 이번 장에 공부하고 주도주 담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박년님 어때? 박년님 주변에는 다들 이상한 투자만 한다고 맞죠? 고통 받는 분 많잖아.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고집아집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가요. 계속 테마주나 이런 것들. 그래요. 공부들 하고 이번 장에 주도주를 잘 담아가지고 변화되는 투자의 관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